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신성식입니다. 오늘 저는 민주당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월 28일 CBS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제가 CBS 토론회 불참 사유로 윤석열 징계건과 제가 검사 해임당한 건 때문에 그게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불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월 25일 제가 CBS 토론회 불참 사유로 민주당 경선 과정의 불공정성 때문에 민주당 후보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불참한다고 명백하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메일과 그리고 전화 등으로 언론사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가 검사 해임권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징계권 때문에 불참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피해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토론회에서 제가 경선 배제된 이유에 관해서 김문수 후보는 마치 제가 윤석열 징계와 제가 해임된 건 때문에 경선에서 배제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말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경선 배제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사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것 때문에 제가 경선 배제됐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24년 1월 24일 김문수 후보는 정대택과 함께 저희 선거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제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압력으로 인해서 정대택을 억울하게 처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벌할 당시 윤석열과 김건희는 결혼하기 1, 2년 전이었습니다. 전혀 그 피해자가 윤석열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대택은 악성 민원인이었고 3번이나 처벌받은 전과자입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에 제가 처리했던 사건도 이미 유죄로 판결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대택과 함께 공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 또한 공직선거법상 피해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유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피해사실 공표죄는 사실 하나만 인정되어도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바로 순천 지역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는 순천 시민들께 사죄하고, 그리고 순천을 위해서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손은모 후보가 공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중투표 격려라는 이유로 후보를 교체했습니다. 그 사유보다 지금 말씀드린 허위사실 공표죄는 훨씬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후보 공천을 취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즉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선관위에 고발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김문수 후보는 마치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가짜 뉴스라는 취지로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토론회에서 말했던 걸 근거로 선관위에 고발했는데 그게 가짜 뉴스라면 본인이 토론회에서 말했던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 아닌가요? 만약에 선관위에 고발했던,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게 허위사실이라면 그것은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선관위에 수사촉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원룸에 거주했는지 여부, 여기에 관해서는 관련 CCTV 그 자료나 영상 자료나 그 원룸 자체를 압수수색하면 그 증거 자료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될 경우 영상 자료가 삭제되거나, 그리고 원룸에 살았던 그런 물증들이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물증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김문수 후보에 대한 조사가 지연될 경우 이것은 김문수 후보를 비호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공정한 조사와 빠른 신속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한 거 있습니까? 원룸의 경우도 이제 김문수 후보는 예. 송광에 있는 어머니 댁에 왔다 갔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핵심이 주 거소지가 어디냐, 예. 선거를 위해서 내려온 입장이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집이 있어도 예. 때때로 어디 이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할 수 것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 거소지가 어디냐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예. 차량을 제공받아 유류비를 댔다고는 하지만 예. 그 유류비 댔던 거에 대해서 영수증이라든지 예. 이런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예. 차량 자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체가 예. 큰 틀에서 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예.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그걸 풀어놓을 경우에 예. 무한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고 선거 돈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해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그 전에 CBS 토론회에서도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실제 거기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상 임대를 받은 거죠. 결국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차량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면 이미 차량을 사용한 것 자체가 유류비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류비는 기본 유지비에 불과한 것이고 차량 렌트비에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 렌트비만 따져도 1년이 아마 1년이 넘지 않겠습니까?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정도라면 렌트비가 몇 천만 원에 이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내려와서 인건비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그 인건비를 최저 임금 수준 정도로만 계산해도 몇 천만 원에 이를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중대 범죄이죠. 지금 실제 유사한 케이스에서 이미 유죄로 판결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중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거 뭐 사진 그 하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알고 있냐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조사받고 있고 지금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소가 되면 그거는 분명히 100만 원 이상의 아마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선관위 예. 사전 이제 투표 시작될 때 예. 그 재산세 그 갭 차이에 예. 정정문이 붙어져 있는데 그거 한번 말씀 한번. 재산세가 하나는 좀 더 실제 납부한 것보다 더 많이 그 납부한 것처럼 잘못 기재를 했고 또 하나는 조금 낮게 실제 납부한 것보다 적게 납부한 것처럼 기재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얼마죠? 예? 얼마죠? 좀 높게 한 게 한 1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높게 한 게 100여만 원. 예, 낮게 한 게 200만 원 정도, 예.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기재할 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정정을 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게 아니고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 그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좀 계산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